저는 평생을 새벽부터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날라다니며 손가락이 터져나갈 만큼 고생하며 우리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 그런데 손자의 돌잔치 날, 그 화려한 연회장에는 제 자리가 없었네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도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다 전화 한 통이 왔죠. 어머니, 돌잔치 비용 2천만 원 좀 보내주세요. 그 순간 제 40년 세월이 산산조각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갑을 열었겠지만 그날 저는 단호히 말했죠. 한 푼도 없다. 강남 호텔 앞에서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분홍색 한복이 어색해서 치마를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올려 묶었는데 거울 보니 영락없는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손자 돌잔치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손에는 금반지가 든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아껴둔 것 중 제일 소중한 거였죠. 손자에게 줄 선물이라고는 이게 전부지만 할머니 마음은 전해지겠지요. 호텔 직원이 정중히 말하네요. 초대장이 없으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초대장이라니요? 친손자 돌잔치의 할머니가 초대장이 필요하다니. 저기 제가 할머니예요. 김지훈이 제 아들이에요. 규정이라 죄송하다고 하네요. 아, 요즘 호텔은 보안이 엄격하구나 싶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곧 나와서 어머니 왜 밖에서 기다려요? 하며 달려올 거예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잔치 풍경이 참 화려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장미꽃이 가득한 원형 테이블이 20개나 되더라고요. 20개 테이블이라니.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우리 지훈이가 큰 잔치를 열다니 가슴이 뿌듯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을 찾아봤어요. 키 큰 우리 지훈이가 검은 정장을 멋지게 입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네요. 며느리 수정이도 예쁜 파란 드레스를 입고 돌잡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정말 그림 같았어요. 제가 저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네. 새벽 4시부터 생선 시장에 나가던 그날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생선을 옮기던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봐요. 20개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모두 우리 지훈이를 축하하러 온 거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지훈이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발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20테이블 손님 챙기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리 너머로 똑똑히 봤어요. 반가워서 손을 살짝 흔들었는데 지훈이 얼굴이 굳어지네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수정이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아,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곧 올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저를 그냥 둘 리 없잖아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 전화였죠. 반가워서 서둘러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야.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 앞에 있어. 2시간째 기다리는데 초대장이 없다고 안 들여보내주네. 빨리 와서 엄마 데려가라. 전화 너머로 지훈이 한숨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초대장 안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한테 생선 비린내가 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손님들이 불편할까봐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선 비린내. 제가 40년 동안 생선 장사한 건 누구 때문인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평생 새벽부터 바닷물에 손 담그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날라다니며 손가락 터져가며 우리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버텨온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은 부끄러운 냄새가 됐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데 돌잔치 비용이 부족해서요.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를 창피하게 여기면서도 돈은 달라고 하다니. 어머니 계세요? 답 좀 해주세요. 지훈이 목소리에 조급함만 있었어요. 미안함은 없었죠. 그냥 돈 받고 싶어 하는 소리였어요. 40년 동안 제가 뭘 한 걸까요? 이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냄새나는 할머니일 뿐이었나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더 큰 감정이 치밀었어요. 분노, 아니 실망, 배신감, 그보다 체념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딱 4마디 했죠. 한 푼도 없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죠. 전화를 끊었어요. 유리 너머로 화려한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20테이블 손님들이 웃고 있네요.
비린내 나는 할머니가 없어서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손에 쥔 금반지가 갑자기 우스워 보였어요. 이걸로 뭘 하려 했던 걸까요? 냄새나는 할머니 선물을 누가 받고 싶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은 이미 없다는 걸.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금반지 든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지네요. 4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호텔 앞을 떠나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려 했는데 문득 다른 곳이 떠올랐어요. 제 800억짜리 빌딩요. 기사님, 강남구 테헤란로 142번 길로 가주세요. 아, 거기 고급 빌딩 많죠? 네, 제 빌딩이에요. 기사님이 거울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평범한 할머니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요, 제 빌딩.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산 빌딩들. 지금 시세로 800억은 될 거예요. 지훈이는 몰라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지상 12층 빌딩이 우뚝 서 있네요. 순자 빌딩 간판이 깨끗하게 붙어 있어요. 제 이름을 딴 거죠. 로비 들어서니 관리소장님이 놀라네요. 사장님, 오늘 한복 차림이 예쁘시네요. 어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손자 돌잔치였어요. 아,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주 잘 다녀왔어요. 12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분홍 한복 입은 68세 할머니, 비린내 난다는 그 할머니.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 벽면에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정리되어 있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강남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네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훈이가 2천만 원 때문에 발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소파에 앉아 회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훈이가 8살 때예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 아이 키워야 했죠. 생선 장사밖에 할 줄 몰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생선 골라 리어카에 실었어요. 손가락 얼어도 허리 아파도 참았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왜 우리 집만 생선 냄새 나요? 친구들이 놀려요. 가슴 아팠지만 웃으며 말했죠.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열심히 해서 냄새 안 나는 집으로 이사 갈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16시간. 아침에 생선 사고, 오후에 시장에서 팔았어요. 번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샀어요. 월세로 지훈이 학원비 댔어요. 지훈이가 중학생 됐을 때예요. 엄마, 학부모 참관 수업 오지 마요. 엄마만 생선 냄새 나요. 또 가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사춘기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상가 하나 더 샀어요. 고등학생 됐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려 했어요. 엄마, 친구들 데려오기 창피해요. 집 냄새 나잖아요. 그때도 참았어요. 계속 일하고 돈 모아 부동산 늘렸어요. 지훈이가 대학생 됐을 때 저는 꼬마 빌딩 가졌어요. 월세로 수입이 괜찮았죠. 하지만 생선 장사 계속했어요. 지훈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생선 장사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그때 처음 화냈어요. 지훈아, 이 장사가 너를 대학 보낸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훈이가 화내고 나갔어요. 그날 밤 많이 울었지만 다음날 새벽 4시에 시장 갔어요. 지훈이가 졸업하고 직장 갔을 때 저는 강남 빌딩 하나 소유했어요. 이순자 빌딩이요. 하지만 지훈이한테 말 안 했어요. 수정이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다른 생활 시작했어요. 낮에는 생선 장사, 저녁에는 빌딩 와서 부동산 공부. 그렇게 10년 더 지나 지훈이는 레스토랑 사업 시작. 저는 부동산 몇 개 더 샀어요. 시세 올라 800억 자산 됐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몰랐어요. 저를 가난한 엄마로만 생각했죠. 사무실 책상 서랍 열었어요. 통장들, 현금만 50억 넘어요. 또 다른 서랍에는 지훈이 위해 준비한 서류들, 상속 계획서, 부동산 양도 계획서, 모든 걸 물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달라졌어요. 몇 달 전 지훈이가 사람 만날 때 꼭 뿌리세요 하며 준 향수병이 한쪽에 놓여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비린내 사라질까 가져다 놨지만 쓸 수 없었어요. 이제 보니 따뜻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를 멸시하는 거였죠. 40년 희생을 부정하는 증거, 향수병 집어들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 흩어지며 냄새 퍼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비린내 숨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냄새로 아들 오만함을 벌할 결심. 호텔 방향 바라봤어요.
돌잔치 끝났겠네요. 20테이블 손님 돌아갔고 지훈이와 수정이 2천만 원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핸드폰 꺼내 은행 앱 켰어요. 50억 넘는 돈. 2천만 원은 용돈. 하지만 안 보낼 거예요. 한 푼도 없다 했으니 정말 한 푼도 없게 하자. 소파에 앉았어요. 한복 불편하지만 안 벗었어요. 오늘 기억 잊지 않기 위해 지훈이 어렸을 때 말 떠올랐어요. 7살인가 8살. 엄마 크면 맛있는 거 사줄게. 큰 집도 예쁜 옷도.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엄마 사랑한다고 했던 아이는 벽 거울 봤어요. 분홍 한복 입은 할머니.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40년 생선 장사로 늙은 제 모습. 그런데 오늘은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견했어요. 40년 포기 안 했어요. 아들이 창피해도 냄새 난다고 해도 저는 아들 포기 안 했어요. 계속 사랑하고 준비했어요. 800억. 이 돈 모으기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비린내 할머니로만 봤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선택할 때 이제 진짜 교육 시작할 시간. 단순 복수가 아니라 아들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비린내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창밖 도시 불빛이 밝게 빛나네요. 새로운 시작처럼.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어제 충격으로 몸 무거웠지만 마음 가벼웠어요. 결정된 느낌이죠. 거울 보니 어제의 얼굴인데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단단했나 봐요. 평소라면 시장 갔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커피 한 잔 타서 창가 앉았어요. 어두운 새벽 공기 마시며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다를 거야. 오전 9시쯤 현관 두드리는 소리, 급하고 거센 소리, 누군지 뻔했어요. 문 열자 지훈이와 수정이 서 있어요. 지훈이 어제보다 초라하고 수정이 눈 퉁퉁 부었어요. 밤새 못 잔 모양. 어머니, 지훈이가 급히 말해요. 큰일 났어요. 호텔에서 오늘까지 정산하라고 2천만 원 없어요. 저는 소파 앉아 차 한 모금 마셨어요.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조용. 차잔 내려놓고 손 무릎 위에 올렸어요. 지훈이 얼굴에 당황함 스쳐요. 평소라면 허둥지둥했을 텐데 오늘 저는 돌처럼.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세요? 수정이가 조급해해요. 정말 급해요. 2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그제야 입 열었어요. 앉으라고. 지훈이와 수정이 어리둥절하며 앉아요. 제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선생님처럼 단호했죠. 지훈아, 어제 일 기억해? 지훈이 망설여요. 기억하기 싫었나 봐요. 돌잔치 말씀? 고개 끄덕였어요. 더 말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어머니 오셨는데 못 들어가셨죠? 죄송해요. 지훈이 목소리 작아져요. 제 반응 없으니까 불안해 보였어요. 다른 건 없어? 지훈이 불편한 표정. 숙제 깜빡한 학생처럼. 아, 비용 부족해서 도움 요청도 있었네요. 고개 끄덕였어요. 더 기다렸어요.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보다 급한 게 있잖아요. 수정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요. 어린아이 떼쓰듯. 저는 수정이 천천히 봤어요. 말 안 했어요. 바라만 봤죠. 수정이가 작아지네요. 제 시선 무거웠나 봐요. 목돈 없으면 카드 빌려주세요. 어머니 카드로 결제할게요. 지훈이 다시 말해요. 조급함 섞여요. 평소라면 지갑 열었을 시간. 저는 조용. 차 한 모금 마셨어요. 마시는 소리만 울려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수정이 목소리 높아져요. 어린아이 울음 섞듯. 그때 차잔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부엌 가서 핸드폰 가져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지훈이 불안해 물어요. 제 행동 예측 안 되니까 핸드폰 들고 번호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김순자예요. 지훈이와 수정이 집중해요. 은행 전화인가 기대 눈빛.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물로 내놔주세요. 어머니. 지훈이 소리쳐요. 엄마 장난감 버릴 때 놀라는 아이처럼 전화 계속했어요. 네, 바로 나갈 수 있게요. 전세 매물 없어서 금방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이가 일어나 말하지만 신경 안 썼어요. 떼쓰는 아이 말 듣지 않는 어른처럼. 네,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 끊었어요. 어머니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 눈물 맺혀요. 어린아이 봄을 잃은 표정. 다시 소파 앉아 차 마셨어요. 너희 집? 너희 사는 집. 왜요?
매물로 내놨어. 지훈이와 수정이 얼굴 하얘져요. 세상 무너지는 표정. 어머니, 저희 어디서 살아요? 수정이 울먹여요. 어린아이 목소리. 대답 안 했어요. 차 마셨어요. 떼써도 사탕 안 주는 어른처럼.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지훈이 목소리 높여요. 위협 아니고 절망 섞여요. 조용히 차잔 내려놓고 바라봤어요. 손자는 어떻게 해요? 아기 갈 곳 없잖아요. 수정이 소리쳐요. 마지막 카드, 손자 방패로. 천천히 입 열었어요. 그건 너희 생각할 일. 제가 전세돈 해준 집에서 편히 살았잖아. 제 목소리 조용하지만 단호. 사실 구매한 아파트지만 편히 지내라 했죠. 어머니, 지훈이 무릎 꿇었어요. 어린아이 떼쓰는 마지막 수단.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훈이 내려다봤어요. 40년 동안 이런 모습에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은 감정 없어요. 돌보는 듯.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 도와주실 때까지. 어린아이 바닥에 누워 떼쓰듯. 그럼 계속 꿇어 있어. 일어나 현관 갔어요. 그들 머릿속에 엄마 왜 이래? 생각 들었겠지요. ATM 기계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일 보러. 어머니. 수정이가 막아섰어요. 정말 나가실 거예요? 지훈이 무릎 꿇고 있는데 수정이 조용히 봤어요.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수정이 비켜났어요. 제 눈빛 단호했지요. 신발 신고 문 열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지훈이 목소리. 엄마가 자신 버리는 줄 아는 아이 목소리.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닫고 계단 내려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 들려요. 어린아이들 우는 듯.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 깊이 숨 쉬었어요. 공기 맑았어요. 그동안 아이 떼쓸 때마다 사탕 줬어요. 울면 주고 소리치면 주고 무릎 꿇으면 줬어요. 그래서 40된 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떼써도 사탕 안 줄 거예요. 어른 되려면 떼쓰기 멈춰야 하죠. 그걸 가르치는 게 진짜 어머니 역할. 아들이 진짜 어른 되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ATM은 영원히 고장났어요. 밖에 나와 한참 걸었어요. 목적지 없지만 마음 가벼웠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선택한 듯 공원 앉아 하늘 올려다봤어요. 구름 천천히 흘러가네요. 시간 느리게 가는 듯. 평소라면 지훈이 전화 왔을 텐데 오늘 조용. 핸드폰 습관적으로 갤러리 열었어요. 최근 사진 손자 것들. 어제 돌잔치 몰래 찍은 거. 유리 너머라 흐릿하지만 예쁜 모습. 미소 지었어요. 손자 웃는 모습, 작은 손으로 음식 집는 모습.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신 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리 흔들었어요. 손자 예쁘다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손자 사랑한다면 단호해야 할 때. 지훈이와 수정이 이런 식으로 살면 손자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 우습게 보고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그런 아이 안 돼. 핸드폰 꺼버렸어요. 손자 사진 더 안 보기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되니까. 공원 한 바퀴 돌고 집 향했어요. 이쯤 지훈이 전화 올 법한데 조용. 이상하지만 포기한가 싶었어요. 집 도착해 문 열었어요. 지훈아, 대답 없어요. 거실 둘러보니 아무도. 그런데 이상 장식장 서랍들 열려 있어요. 평소 닫혀 있는데 안 물건 어수선. 뭐지? 부엌 봤어요. 찬장문 열려 물건 뒤섞여. 없어진 건 없지만 뒤진 흔적. 이게 무슨 일? 무서운 생각 들었어요. 설마 안방 뛰어갔어요. 문 열자 충격. 옷장문 열려 서랍 뒤져져. 아니야. 침대 밑 기어 들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소중한 것 넣는 곳. 상자 꺼내 열었어요. 비어 있어요.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상자에 남편 마지막 준 금반지.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거 간직해. 결혼 목걸이도. 추억 담긴 유일한 것들. 골드바도. 지훈이 무시할 때마다 위안 삼아 모은 거. 2천만 원쯤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럴 리가. 하지만 현실 부정 못해요. 집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지훈이뿐. 여분 열쇠 가진 사람도. 제 아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가슴 무너졌어요. 숨 막혀요. 배신감이 이렇게 아픈지 제가 얼마나 잘못 키웠길래 눈물 났어요. 어제 돌잔치에서도 안 울었는데 슬픔보다 분노, 아니 실망, 완전한 실망. 40년 동안 포기하고 참으며 산 제 인생. 그런데 아들은 엄마 방 들어와 도둑질.
바닥 앉아 한참 울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 봤어요. 울어 빨개진 눈, 흐트러진 머리, 눈빛 단단해져. 원래 전셋집 얘기 협박용이었어요. 마음 돌릴 생각도.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들이 도둑된 게 제 책임.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핸드폰 켰어요. 지훈이 전화 몇 통 있었지만 안 받았어요. 다른 번호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도둑질 신고요. 주소 말씀. 누가 뭘 훔쳤나요? 제 아들이 금반지, 목걸이, 골드바 훔쳤어요. 아드님이요? 네. 침묵 흘렀어요. 지금 오시겠어요? 네. 전화 끊었어요. 거울 다시 봤어요. 이제 시작. 이 아이 사람 만들지 못하면 제 잘못. 늦어도 아파도 끝까지. 그게 어머니 일.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경찰서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 구하러 가는 길. 핸드폰 울렸어요. 지훈이. 이번에 받았어요. 어머니, 집 들어오셨어요? 이야기 좀. 응, 들어왔어. 지금 가도 돼요? 안 돼. 왜요? 지금 경찰서가. 왜요? 도둑질 신고하러. 침묵. 어머니, 설마? 응, 나중에 만나자. 경찰서에서. 전화 끊었어요. 마지막 교육 시작. 경찰 조사 빨리 끝났어요. 지훈이 달려와 물건 내놓고 잘못 인정. 형사들 합의됐으니 마무리. 지훈이 경찰서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사과. 어머니 죄송해요. 미친 짓. 다시 없을게요. 경찰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들고 온 봉투 꼭 쥐었어요. 되찾은 제 물건들. 지훈이 얼굴 봤어요. 망가진 모습. 처음으로 깨달은 듯 집 돌아와 앉아있으니 고요. 봉투 열어 물건 꺼냈어요. 남편 금반지, 결혼 목걸이, 골드바. 반지 쥐고 돌려보니 가슴 깊이 비밀 떠올랐어요. 40년 아무에게도 안 한 비밀. 사실 지훈이와 제 사이 특별 이야기. 오늘 겪고 나니 진실 마주할 때 된 듯. 반지 만지작거리며 그날 떠올랐어요. 모든 시작된 날. 25살, 갓 결혼한 새댁. 남편 재호 씨와 얼마 안 됐을 때 재호 씨는 재혼. 첫 부인 일찍 잃고 2살 지훈이 키우고 있었어요. 지훈이 처음 봤을 때 잊을 수 없어요.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아이가 방구석 쪼그려 앉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엄마 없어서 표정 어두웠고 말적었어요. 재호 씨가 조심스레. 순자야, 지훈이 내 성적. 엄마 없어서 시간 걸릴 거야. 괜찮다고. 아이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게. 그런데 놀라운 일. 결혼 사흘째. 부엌에서 저녁 준비 중 작은 손이 치마 잡아당겨요. 돌아보니 지훈이. 고개 젖히고 올려다봐요. 작은 입으로 또박또박.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 바뀌었어요.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라고. 망설임 없이. 마치 진짜 엄마처럼 눈물 쏟아졌어요. 얼마나 엄마 그리워했는지 외로웠는지 그 한마디에 담겼어요. 무릎 꿇고 눈높이 맞췄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래, 엄마야. 지훈이 품으로 달려왔어요. 따뜻한 몸이 가슴 파고들 때 알았어요. 내 뱃속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아들. 그날 밤 재호 씨 놀라워. 어떻게 된 거야? 지훈이 엄마라고. 네, 신기하네. 그동안 다른 사람과도 안 했는데 재호 씨 눈물 맺혀. 고마워 순자야. 하지만 행복 길지 않았어요. 결혼 10개월만 재호 씨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갑작스런 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저녁 시신돼 돌아왔어요. 장례식 때 지훈이 어려서 이해 못해요.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것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치마 잡아당기며 물을 때 대답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장례 끝나 시련 시작. 시댁 사람들이. 순자야 너 젊어. 새로 시작해. 지훈이는 우리가 키울게. 친정도. 순자야 정신 차려. 20대 중반이야. 친자식 아니니 고아원 보내. 모두 포기하라고. 25살 과부가 2살 아이 키운다는 게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엄마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버려요? 밤 지훈이 잠든 얼굴 보며 다짐. 지훈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때부터 힘든 시간. 돈 없고 기술 없는 25살 과부가 아이 키우기 쉽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건 생선 써는 것. 수산시장 시작. 새벽 4시 지훈이 없고 시장 가요. 하루 종일 팔고 저녁집 와서 씻기고 재워요. 중매쟁이들 찾아와. 좋은 사람 만나봐. 혼자 어떻게. 모두 거절. 지훈이 때문.
재혼하면 상처받을까? 새아빠가 사랑해줄까 무서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훈이 자라 어른 되고 저는 할머니. 지훈이는 사연 몰라요. 너무 어려서 기억 없고 저도 말 안 했어요. 평범한 모자라고 가끔 물어봐요. 아빠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착한 사람. 너 사랑했어. 진짜였어요. 재호 씨 지훈이 사랑했죠. 친자식 아니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이미 제 아들. 생각하니 지훈이 완벽 사랑하려 했나 봐요. 계모 죄책감에 더 사랑해줬어요. 뭐든 들어줬어요. 그게 독됐나 봐요. 사랑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모르는 아이 됐어요. 25살 홀로 돼 재혼 안 하고 지훈이 위에 산 사실 몰라 희생 크기 모르죠. 반지 보면서 그런 생각. 아이러니. 너무 사랑해 완벽 엄마 되려 했는데 그게 망친 거. 이제 진실 말할까?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이야기. 친엄마 아니어도 40년 살아온 이야기. 아니 지금 말하면 혼란. 왜 진작 안 했냐? 배신감 느낄지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나아요. 사랑 소중함, 가족 귀함. 반지 상자 넣었어요. 조용히. 지훈아,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도 진짜 엄마 됐어. 이제 마지막 교육 시작. 혈연 아니어도 내 아들. 끝까지 책임. 이번에 해낼 거예요. 눈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 만들어 놓고 죽을 거예요. 그게 처음 엄마 불러준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시장 향했어요. 어제 일로 마음 무거웠지만 40년 길이라 자연스러웠어요. 시장 도착하니 소음과 냄새 반겨요. 새벽 5시 넘었는데 활기찬 목소리. 순자 씨, 어서 와. 박 사장 손 흔들어요. 40년 동료, 정보통. 제 사정 아는 유일한 사람. 박 사장 얘기 좀. 뭔 일? 표정안 좋네. 조용한 곳에서 시장 근처 국밥집. 손님 적어요.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박 사장, 지훈이 일로 복잡해요. 무슨 일? 어제 일 털어놓았어요. 돌잔치 2천만 원, 도둑질까지. 박 사장 믿을 수 없어. 정말? 저도 믿기 싫었어요. 한숨. 그 녀석 순자 씨 고생 모르고 더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지켜볼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지. 고개 끄덕. 제 결심 단단하나 봐요. 며칠 지나 지훈이 문제 찾아와요. 레스토랑 매출 떨어지고 직원 월급 밀린다고. 전세 문제 진행. 부동산 연락. 사장님, 새 팀 봤어요. 당장 들어가겠다고. 조건 좋은 분으로 계약하세요. 이틀 후 지훈이와 수정이 찾아와요. 얼굴 새파래요. 어머니 부동산 연락 왔어요. 새 입자 들어온다고. 정말 내쫓으시는 거예요? 계약 끝난 거지. 어디서 살아요? 너희 알아서. 어머니. 지훈이 화내기 시작.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너희가 그럴 만한 일 했잖아. 그렇게 말하지 왜 이런 식. 목소리 커져요. 무슨 큰 죄 지었어요? 도둑질 큰 죄 아니야? 그건 급해서. 급하면 돼? 할 말 잃어요. 어머니 이해 못해요. 수정이 끼어들어요. 하나뿐인 자식 버리는 게 말이 돼요? 가슴 철렁. 하나뿐인 자식 가슴 박혀요. 부모 없는 자식인가요? 지훈이 외쳐요. 고아인가요? 왜 버리세요? 가슴 무너졌어요. 고아. 지훈이는 모르지만 정말 될 뻔했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혼자 됐을 아이. 목구멍 메워요. 눈물 나려. 평소라면 안아줬을 텐데 참았어요. 지훈아, 너 고아 아니야. 소중한 아들. 그럼 왜 이래요? 잘못 덮어줄 수 없어. 너희 너무 쉽게 살았어. 어머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빼고 돈 달라고 도둑질까지. 지훈아, 40살 사람이 엄마 의존 사는 게 맞아? 지금까지 내가 다 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혼자서요? 어머니 매정해요. 하나뿐인 자식을 그만해. 안 그만해요.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가슴 찢어질 듯. 사랑하는 아들이 매정하다고. 하지만 돌아설 수 없어요. 지금 돌아서면 영원히 철들지 못해요. 이제 알았네.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의존 말고 스스로 살아봐. 어머니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줄게. 현관 갔어요. 어디 가세요? 일 보러. 우리 얘기 안 끝났어요. 따라오려 하지만 문 열고 나갔어요. 다 끝났어. 알아서 해.
문 닫고 계단 내려가며 눈물 났어요. 힘들었어요. 고아라고 소리치는 모습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아프더라도 옳은 일 해야 하니까. 진짜 어른 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주는 사랑. 아프더라도 그 후 며칠 마음 무거웠어요. 고아라고 말 맴돌아요. 밤 잠들기 힘들었어요. 박 사장에게 충격 소식. 순자 씨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심각해. 국밥집에서 표정 어두워요. 지훈이 레스토랑 얘기야. 충격적. 말해봐. 속이고 있어. 뭘? 고급 식자재 광고지만 실제 다른 재료. 원가 절감. 가슴 철렁. 예를 들어 국산 최고급 전복 3만 원 받지만 중국산. 원산지 속임. 그뿐 아니야. 참치 최고급이라고 냉동 해동해서 싱싱한 척. 현기증 났어요. 확실해요? 직접 확인. 납품업체들 얘기. 지훈이 지시. 가격 낮춰. 품질 표시 말라고. 말 잃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짓. 괜찮아?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있어. 언젠가 큰일. 손님 알면 법적 문제. 원산지 허위. 식품위생법. 벌금 수억. 영업 정지. 가슴 답답. 어떻게 해야? 순자씨 나서서 멈춰. 아니면 큰일. 고개에 저었어요. 안 나설 거예요. 무슨 소리? 망하는 걸 봐. 그래야 해요. 스스로 파함정. 스스로 빠져나와야. 그래도 지금까지 얼마나 도왔는지 알잖아요. 뭐든 해줬지. 그래서 이렇게. 이번 지켜볼 거예요. 한숨 쉬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제 결심 알았나 봐요. 며칠 후 예상 현실. 저녁 뉴스 보는데 익숙한 이름. 강남 고급 레스토랑 원산지 속임. 가슴 쿵. 국산 최고급 광고지만 중국산 저가. 화면에 지훈이 레스토랑. 기자 리포트. 전복 3만 원 국산 표시지만 중국산. 분노한 손님 인터뷰. 속았죠. 비싼 돈 냈는데 가짜. 영업 정지시켜야. 지훈이 모습. 기자 둘러싸여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변명 여지 없어요. 목소리 떨려요. 뉴스 끝나 한참 앉아 있었어요. 가슴 아팠어요. 전국 방송 사과하는 아들. 하지만 안도. 이제 끝났구나. 잘못된 길 안 가겠구나. 핸드폰 울려. 지훈이.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망 목소리. 처음. 평소라면 달려갔을 텐데 생각해봐. 어떻게 할지. 어머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아니에요. 망했어요. 망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떻게? 너 찾아야 할 일. 흐느끼는 소리.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지훈아, 너 몇 살? 40살. 어른이지. 어른답게 행동해. 전화 끊을게. 다음 날부터 상황 심각. 뉴스 후 손님 없고 환불 요구만. 박 사장 연락. 완전히 망했어. 문 닫는다고. 벌금 3억 원 산지 2억 위생법 합 5억. 지훈이 감당 못해. 전세집도 나와야.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요. 박 사장 한숨. 정말 이대로? 그래요. 망하면 망하는 거죠. 마음 편치 않아요. 하지만 나서면 배우지 못해요. 이에 고개 끄덕. 며칠 후 지훈이 레스토랑 앞 지나. 문 닫히고 임대, 팻말, 폐업 종이. 가슴 아팠어요. 자랑스러워하던 레스토랑 끝나버렸구나.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교훈이니까. 박 사장 소식. 지하 원룸 이사. 셋이 한방. 아기 데리고. 가슴 찢어질 듯. 손자 지하에서. 지훈이 일자리 찾고. 레스토랑 정리. 벌금비 평생 갚기 힘들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뤘어요. 원룸 좁아서 손자 울지 않을까? 전화 걸려 있지만 참았어요. 지금까지 노력 물거품 될까? 바닥 경험해야. 힘든 게 뭔지 알아야. 엄마 소중함 깨달을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 진짜 사랑이니까. 비 내리기 시작. 지훈이 원룸에도 비 내리겠네요. 지훈아 견뎌. 엄마도 견디고 있어. 중얼거리며 밤 버텼어요. 그날 밤 뒤척이다 일어났어요. 새벽 3시. 지하방 말 머릿속 맴돌아요. 찬물 마셨어요. 문득 장롱 위 보석함 떠올랐어요. 몇십 년 만에 왜인지 오늘 밤 아니면 안 될 듯 안방 가서 의자 놓고 올라섰어요. 장롱 위 먼지 쌓여 구석에 오래된 보석함. 숨긴 곳. 보석함 꺼내 침대에 앉았어요. 무거웠어요. 시간 무게. 40년 안 열었어요.
천천히 열었어요. 종이 냄새와 추억 쏟아져 흑백 사진. 예쁜 여자 웃는 모습. 지훈이 친엄마, 재호 씨 첫 부인. 뒷면 재호 씨 글씨. 지훈이 엄마, 영원히 그리울 사람. 사진 보니 정말 예쁘네. 나보다 지훈이 어울릴 듯. 사진 밑 작은 돌반지. 지훈이 돌 때 재호 씨 준 거. 나중에 결혼할 때 주라고. 반지 손에 쥐니 작아요. 2살 손가락 맞춰. 순금 안쪽 지훈이 새겨져. 이 반지 언제 줄지 고민. 결혼 때 아이 태어났을 때 죽기 전. 손자 돌잔치 때 고백하고 주려 고민.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 복잡, 두려움. 친자식 아니라는 사실 알면 버릴까. 40년 정이 있지만 혈연 바꿀까. 죄책감. 키우며 아프게 한 부분 있으면 그래서 그랬어 할까. 아쉬움. 친엄마 이야기하면 나보다 그리워할까. 부족한 엄마 생각할까. 가장 큰 건 사랑. 상처될까 숨겼어요. 행복하면 굳이 알려? 그런데 지금 다른 생각. 진실 알아야 할 때. 시련이 마음 준비시켜주는 듯. 사랑 당연히 여겼다면 이제 특별함 깨달을 때. 친엄마 아니어도 40년 재혼 안 하고 지훈이 위해 산 사실. 처음 만난 날 엄마 불러준 아이 위에 인생 바친 사실. 반지 만지작거리며 생각. 언제 말할까? 지금 아니에요. 힘든 상황. 더 혼란 줄 듯. 곧 올 거예요. 바닥 떨어져 겸손해졌을 때, 사랑 소중함 깨달았을 때 이해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혈연 아니어도 가족 될 수 있다는 거. 사랑은 피 아니고 마음. 사진 다시 봤어요. 친엄마 예뻐요. 지훈이 사랑했겠지요. 하지만 함께할 시간 없었어요. 미안해요. 사진 향해 작은 목소리. 당신만큼 좋은 엄마 못 됐어요. 지훈이 망쳐놨어요.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사람으로 만들게요. 반지 보석함 넣고 사진도 닫았어요. 아직 때 아니에요. 곧 올 거예요. 진짜 준비됐을 때 모든 진실 이야기. 지훈이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소중해. 보석함 장롱이 올려놓으며 마음 가벼워졌어요. 비밀 무게 덜어진 기분. 곧 털어놓을 수 있어요. 더 숨기지 않아도 지훈이 준비됐을 때 창밖 동이 터요. 새로운 하루. 오늘 지훈이 힘든 하루 보낼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은 사람 만들어줄 거예요. 언젠가 진짜 가족된 이야기 웃으며 나눌 거예요. 지훈아, 조금만 견뎌. 엄마도. 중얼거리며 누웠어요. 마음 편안해 잠 올 듯. 비밀 무게 가벼워진 채. 한 달 지났어요. 지훈이와 수정이 연락 없어요. 박 사장 소식도 뜸. 생선 가게 완전히 접었어요. 40년 넘었지만 그만둘 때 새벽 4시 바닷물 담글 필요 없어요. 빌딩 사무실에서 시간 보내요. 부동산 관리, 투자 알아보고 창밖 보며 생각. 새로운 삶. 편안하지만 허전. 지훈이 위해 살아왔는데 혼자 시간 어색. 어느 오후 사무실 서류 정리. 햇살 들어오고 사람들 오가. 똑똑 소리.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목소리 익숙. 문 열었어요. 지훈이. 택배 유니폼 입고 상자 들고. 눈 의심. 레스토랑 사장이 택배. 지훈이도 충격. 어머니. 시장 생선 엄마 상상했겠지요. 이런 사무실 만날 줄. 지훈아. 여기가 어머니 사무실이에요? 응. 그런데 어머니 생선 장사. 그만뒀어. 언제? 한 달 전. 혼란. 그럼 여기서 뭐 하세요? 부동산 관리. 어머니가 이 빌딩 내 거야. 입 벌려. 어머니 거라고. 응. 농담? 농담처럼 보이니 사무실 다시 봐요. 순자 빌딩 명패까지. 정말? 정말. 건물 사장님? 그렇지. 털썩 앉아요. 충격 컸나? 저 어머니 가난한 줄. 가난 아내. 그럼 생선 장사 왜 부자라고 놀고 먹을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부자시면서 왜 힘들게. 고개 흔들어요. 이해 안 돼. 택배 일 언제부터? 2주 전. 힘들지 힘들어요. 모습 변했어요. 살 빠져 초라, 손 거칠, 당당함 없어요. 다른 일도 해. 저녁 대리 운전, 주말 식당 설거지, 수정이 마트 계산원, 손자 어린이집. 지하 원룸 어때? 좁아요. 습하고 손자 자주 아파요. 목소리 작아져요. 대리 운전 별일 없어. 머뭇. 술 취한 손님들. 어떻게 욕하고 때려요. 맞았어?
2번. 신고 못했어요. 일 못할까봐. 참았구나. 고개 숙여요. 지훈아, 후회해? 레스토랑 때 일들. 오래 생각. 후회해요. 많이? 왜? 거짓말하고 속인 게 잘못. 이제 알겠어? 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어머니 이렇게 부자시면서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면 배워. 지금까지 얼마나 도왔는데 할 말 잃어요. 혼자 해봐. 끝까지. 알겠어요. 정말? 네. 혼자 해볼게요. 예전 같지 않아요? 달라지는 듯. 그럼 가봐. 배달 더 있다며. 네. 조심해서 다녀.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가며 사무실 둘러봐요. 믿기지 않는 표정. 문 닫히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변하는 듯. 하지만 아직 확신 못해. 진짜인지 힘들어서인지 지켜봐야. 창밖 지훈이 트럭 타고 떠나는 모습. 아직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며칠 지났어요. 목요일 오후. 사무실 서류 검토. 은행 연락와 급히 나갔어요. 핸드폰 책상 두고 상담 2시간. 돌아와 확인. 가슴 철렁. 수정이 부재중 11통. 마지막 10분 전. 문자. 어머니 연락 안 되세요? 급해요. 병원 와주세요. 큰일 났다는 직감. 손 떨려 수정이 전화. 여보세요. 울고 있어요. 수정아 무슨 일? 어머니 지훈이가 침착해. 사고 났어요. 차에 치였어요. 세상 무너져. 어디? 강남성 모병원. 수술 중. 알겠어. 금방 갈게. 택시 잡으려 손 떨려. 강남성 모병원 빨리. 응급. 가족 사고. 택시 안에서도 진정 못해.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지장. 매정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응급실 찾아갔어요. 수정이 수술실 앞 앉아 울어요. 손자 안 보여. 수정아. 나 보더니 더 울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진정해. 어떻게? 택배 상자 들고 시야 가려져. 자동차 오는 걸 못 봤어요. 가슴 찢어져. 의사 뭐라고? 다리 많이 다쳤다고. 수술? 생명지장 모르겠어요. 수정이 계속 울어요. 나도 눈물 참았어요. 지금 내가 든든해야. 애는? 이웃 할머니 봐주세요. 우리 둘 수술실 앞. 수술 중 불빛 무서워요. 수정아, 정확히 어떻게? 오늘 아침 일 나가고 병원 전화. 가족이냐고. 큰 상자 들고 건물 들어가다. 시야 가려 나오는 차 못 봤대. 듣는데 가슴 아파. 돈 때문에 위험한 일 하다 다쳤다니. 많이 다쳤어? 오른쪽 다리 심해. 절단할 수도. 절단? 아직 확실 안 해. 수술 봐야. 수정이 손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괜찮을 거야. 정말? 응. 우리 지훈이 강해. 하지만 제 마음 안 괜찮아요. 제가 내버려 뒀으니까.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죄책감. 교육 명목으로 혹독한 건 아니었을까? 어머니. 수정이 작은 목소리. 지훈이한테 미안해요. 의존하게 해서 스트레스 주고 깨달은 듯 지금 그런 얘기 아니야. 지훈이 나아지는 게 먼저. 기다리는 시간 길어요. 3시간 지나 마음속 기도. 지훈이 친엄마한테 하늘에서 보고 있죠. 잘못 키웠나 봐요. 혹독했나 봐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눈물 났어요. 40년 참았던 눈물. 버리지 않았으면 도왔으면. 다 제 잘못. 수정이나 우는 걸 보고 더 울어요. 어머니 괜찮을 거죠? 그래? 반드시. 그렇게 말해도 확신 없어요. 큰일 생기면 평생 후회. 너무 엄격했나? 교육보다 중요한 게 있나? 수술실 문 열렸어요. 의사 나오세요. 보호자.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 정말? 다리 골절 심했지만 절단 안 해도 될 듯. 안도 한숨. 회복되려면 몇 개월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가시고 나서 서로 안고 울었어요. 다행. 하지만 죄책감 더 커? 고집 부린 건 아닐까? 이렇게 다칠 때까지 해야 했나? 회복실 지훈이 봤을 때 가슴 무너져. 창백한 얼굴, 깁스, 다리, 관 연결. 지훈아, 천천히 눈 떠요. 어머니,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다리 아파요. 곧 나을 거야. 눈물 흘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그 말에 제 마음 무너졌어요. 이런데도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교육보다 중요한 게 있나? 안정과 행복보다. 그날 밤 지훈이 곁에서 밤샜어요. 생각 많았어요.
마지막 선택할 때 된 듯 다음날 아침 지훈이 깨어났을 때 옆에 있었어요. 밤새 지켜봤어요. 수정이 손자 돌보러 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응. 잠 잘 잤어? 네. 다리 아파 깊게 못. 얼굴 창백하지만 어제보다 나아. 지훈아, 엄마 줄 게 있어. 어젯밤부터 품은 보자기 꺼냈어요. 수십 년 숨긴 그것. 뭐예요? 열어봐. 풀었어요. 돌반지와 흑백 사진. 이게 제 돌반지. 응. 사진은 내 친엄마야. 친엄마. 어머니는 나는 두 번째 엄마야. 눈 커져. 계모라니. 무슨 말씀. 지훈아 이야기해 줄게. 40년 전부터 재호 씨 만남. 2살 지훈이 첫 만남. 처음 엄마 불렀던 날. 처음 봤을 때 망설임 없이 엄마라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사진 보며 눈물 흘려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2살 때부터. 그전 기억 없을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 고아원 보내라 했어. 재혼하라고. 그런데 포기 못했어. 엄마라고 불러줬는데 더 울어요. 어머니 재혼 안 한 게 저 때문. 응? 새 아빠가 사랑해줄까 걱정. 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40살 어른 우는 모습에 제 마음 무너져 어머니 핏줄 아닌 저를 사랑해주신데 불효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희생. 제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셨을 텐데. 그런 소리 마. 생선 장사 안 하시고 무시 안 당하셨을 텐데. 제가 창피하다고 냄새 난다고. 그 냄새 저를 위한 거였는데 그만 울어. 하지만 계속. 어머니 인생 바치신데 돈 달라고 도둑질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손잡았어요. 아니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외로우셨을까. 손 꽉 쥐어요. 어렸을 때 엄마 불렀다고.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 진짜 엄마 같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핏줄보다 진짜 돌반지 쥐어요. 아버지 주신 거? 응. 결혼할 때 주라고. 왜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언제 줄지 몰라. 무서웠어. 진실 알면 떠날까. 고개 저어요. 절대 안 떠나요. 정말? 네. 어머니 낳아주신 분보다 소중. 이분 사랑하셨겠지만 어머니처럼 인생 바치지 못하셨을 거예요. 지훈아,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피 아니고 마음이 가족. 사진 반지 가슴 안아요. 어머니 이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변하고 있어. 정말? 응. 우는 것만 봐도 웃으며 울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요. 실망 안 시킬게요. 나도 눈물. 40년 만에 진짜 아들 만난 기분. 지훈아, 엄마도 약속. 혼자 견디게 안 할게. 도와줄게. 하지만 의존 마.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 네, 사랑해요. 세상 제일. 엄마도 세상 제일. 그날 오후 수정이 손자 데리고 왔을 때 지훈이 달라졌어요. 수정아, 미안해. 왜? 무책임했어. 앞으로 달라질게. 수정이 놀라. 아빠 미안. 빨리 나와서 놀아줄게. 손자 안겼을 때 지훈이 눈물. 제 아들한테도 이야기할까요? 크면. 손자한테 할머니 대단한 말할게요. 저녁 지훈이 사진 보며. 친엄마, 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제일 좋은 엄마한테. 그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말, 응, 착한 아들로 자라서 40년 털어놓은 진실 무겁지 않았어요. 마음 가벼워. 진짜 가족된 기분. 6개월 지났어요. 지훈이 다리 회복 후에도 택배 계속. 의외, 다른 일 찾을 줄. 하지만 어머니 일 좋아요. 사람 만나 도움 느껴서 하면서 어머니 힘든 거 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마음 편해. 의존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 수정이도 변했어요. 의존 아니고 일 찾았어요. 마트에서 회계 배우고 어머니 자격증 딸게요. 좋은 생각. 아이 키우며 할 수 있지. 눈에 의지 보였어요. 일요일 가족 모였어요. 돈 아니고 함께 시간. 지훈이 손자와 블록. 수정이 저녁 도와 소파 앉아봤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잘 만들었네. 환히 웃어요. 소소한 칭찬에 기뻐해요. 저녁 식사 웃음 끊이지. 어머니 오늘 택배 재미있는 일. 뭔데? 할머니 집 갔는데 고마워하시네요. 혼자 사시는데 택배가 연결고리라면서. 그랬구나. 일이 의미 있음 느꼈어요. 자부심 느껴져. 정직한 노동. 수정아 공부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숫자 맞을 때 짜릿해요. 달라졌어요. 어머니
번 돈으로 선물, 작은 상자. 뭐야, 열어보세요. 목걸이. 비싸지 않지만 정성. 수정아, 첫 월급으로 받기만 했는데 드리고 싶어서 눈물 났어요. 소중해. 고마워. 앞으로 더 할게요. 그날 밤 지훈이 따로. 어머니 말씀드릴게. 뭔데? 용돈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바치신데 제가 해야죠. 진심 느껴져. 지훈아, 고마워. 마음만으로 충분. 정말? 응. 변한 게 최고 선물. 며칠 후 박 사장 만났어요. 요즘 어때? 좋아. 지훈이 달라졌어. 정말? 변화 이야기. 사람 변하네. 그러게. 이제 순자 씨 위해 살아봐. 말이 와닿았어요. 40년 지훈이 위해. 이제 나 위해. 뭘 하고 싶었어? 여행? 취미? 집에서 생각. 뭐랄까? 어릴 때 꿈. 사람 도와주기. 다음날 복지관. 자원봉사 있을까? 어르신 도와드리는. 그렇게 시작. 일주일 3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말벗. 집안일. 순자 씨 덕분 외롭지 않아. 보람 느껴. 처음 나 위한 일. 어느 저녁 지훈이. 어머니 표정 밝아지셨어요. 그래? 행복해 보이세요? 너도. 저요? 응. 요즘 행복해 보여. 웃었어요. 행복해요. 일 만족해. 그럼 됐어. 어머니 봉사하시면서 뿌듯하시죠? 응?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의존 아니고 각자 삶 살며 사랑하는 가족 웃음. 몇 달 후 지훈이 제안. 어머니 집 넓은 데로 이사할게요. 그런데 같이 사시면? 나도. 네, 공간 따로. 손자 좋아할 거고. 나쁘지 않네. 서로 간섭 안 해. 생활 존중. 좋지. 그렇게 함께. 하지만 독립적이면서 새집 첫날 밤 창가 서서 밤하늘. 별 많았어요. 지훈이 친엄마 보고 계시죠? 정말 좋은 사람 됐어요. 걱정 마세요. 마음속 말하니 대답 들리는 듯 고마워 순자야. 지훈이 잘 키워줘서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밤하늘 보고 있어. 별 많네요. 응. 어머니 고마워요. 포기 안 해주셔서. 지훈아, 엄마도 고마워. 아들 돼줘서 함께 봤어요. 40년 만에 평화. 이제 가족 행복. 돈 다툼 없고 간섭 없고 깊이 사랑. 지훈이 택배하며 성실한 아버지. 수정이 자격증 따 직장인. 손자 사랑받으며 건강. 저는 나 자신 삶 살아요. 가끔 생각. 그때 포기했으면, 계속 퍼줬으면 지금 행복 없었을 거예요. 진짜 사랑 때론 아프고 혹독해야. 끝에 행복 기다림. 40년 걸렸지만 진짜 가족 됐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 사랑은 소중해요. 늦지 않게 마음 전하세요. 따뜻한 밤 되세요.